분당이나 일산의 집값이 하락한다.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2억이나 하락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당이나 일산은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는 이제 재건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왔고요. 그 때문에 1기 신도시 전체가 덜썩덜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거 뭐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분당에 있는 상록 우성입니다. 전용 69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11월에 15억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지난달 13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거의 2억 가까이 떨어졌죠. 2억 가까이. 정확히 1억 9,990만 원, 9,95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임해동의 한신아파트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 6,500만 원이 2022년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런데 7월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지났나요? 4개월 만에 지금 적어도 1억 한 1,000만 원가량, 1,500만 원가량이 떨어진 거예요. 1억 1,500만 원가량.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이게 재건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했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분명히 보입니다. 한솔마을의 주공 4차 분당 정자동입니다. 42제곱미터. 이게 8억 8천까지 갔던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7천, 1억 1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억씩 떨어지고 1억씩 뚝뚝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시장 전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보면 강선 7단지 3원 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서구 주엽동입니다. 2021년 8월에 6억 8,800만 원이었던 것이 7월에 지난달에 6억에 거래됐습니다. 8,8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강촌마을 우방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8억 1천만 원이 작년 6월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7월에는요 7억 5천만 원, 6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수도권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 기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지표들이 전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말입니다. 이 분당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02%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도 보면 아파트 값이 0.01%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떨어지는 모양새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서울 전역에 대한 이야기를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서대문구입니다. 남가자동의 공인중개사분은 매수문의 제로 팔아달라는 다주택자들 전화만 하루에 5통. 노원구 상계동 C공인중개사 매물은 쌓이는데 연끌 조금 버틴다. 매수가 없어 호가 수천만 원 내려도 안 팔린다. 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동 거래가 없어 점포 팔고 나간다. 나간 부동산도 있다. 집 안 팔려도 호가는 크게 안 떨어진다. 강남은 이런 얘기예요. 마포구 성산동
갈아타기 다주택자들 매물이 대부분 거래 거의 없고 호가만 수천만 원 내렸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다. 얼어붙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어붙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 시장도 그렇습니다. 전국 시장도 보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2020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48만 1955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18만이 18만.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4,134만.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상반기에 아파트가 9,931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45,486채잖아요. 거의 뭐 거래 빙하기? 집이 안 팔린다. 호가만 내려서 뭐 하느냐. 예, 지금 결국 급하면 팔 텐데요. 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영끌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안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끌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빚을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최대한 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자를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벼락 거지 안 되겠다면서 집을 산 건데 이것을 판다고요? 저는 당분간 버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요? 글쎄요.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면 이제 물량들이 또 쏟아집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과연 영끌들이 버티는 시점, 이제 항복하는 시점이 또 집값이 더 떨어지는 시점이다. 전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집값은 올 들어서 지금 계속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 25일 현재 수도권은 0.08이 떨어졌고요. 전국은 0.06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전체 부동산이 1월 3일 이후로 1월 3일 이후로 서울의 부동산은 우하향하는 모양새. 지금 보이시죠? 우하향하는 모양새. 물론 뭐 항상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 당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질런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대세 하락기 모양새가 나타난다. 대세 하락기 초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 한 번쯤 봐야 됩니다. 시장을 제가 부동산 시장은 빼놓지 않고 계속 읽어드리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대비를 빨리빨리 하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기는 악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게 부동산 시장은 또 주식 시장은 또 실물경제 시장은 반드시 분석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보 브리핑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증권시장 보잖아요. 부동산 시장 맨날 보잖아요. 여기에다가 심지어 말입니다. 실물경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여기를 안 보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여러분 다각도로 해석해 드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대세 하락기 초입이라고 지금은 보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